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4월 2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방통위가 재승인을 취소하면 채널A와 TV조선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최근 협박 취재가 드러난 채널A는 더 이상 언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의 진상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방통위 심사 결과 공정성에 낙제점을 받은 TV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청원 링크를 이곳저곳에 뿌려주세요. MBC가 폭로한 채널A와 검찰의 범죄 조작 공모 이야기 알아? MBC가 3월 31일부터 단독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히 요약해줄게. 신라젠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가 MBC에 제보를 했대. 이철 씨는 현재 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아서 금융사기죄로 징역 1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남부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네. 말이 길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냥 이철 씨라고 할게. 이철 씨가 한 제보의 요지는 이거야. 채널A의 한 법조 기자로부터 편지 4통을 받았대. 이 기자는 사칭한 건 아니고 진짜 채널A 기자야. 정말 채널A의 법조팀 기자이고 검찰발 정보를 많이 보도했던 사람 맞더라고. 그럼 이 진짜 채널A 기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봐. 채널A 기자는 편지에서 검찰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고 자신이 취재를 해보니까 모든 의혹을 이전 대표에게 넘기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고 알려주더래. 그리고 기자 본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대. 그러면서 검찰이 이전 대표의 가족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대. 그러니 일단 한번 만나자. 이렇게 끝을 맺었대. 너 같으면 이런 편지를 받고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무시무시한 공포감이 오는데 모른 채 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철 씨는 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채널A 기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했대. 그런데 채널A 기자, 정말 세상 무서운 게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 편지나 말이나 참 거침이 없어. MBC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이철 씨에게 보낸 4통의 편지와 대리인이 만나는 과정에서 무려 52번이나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했대. 참 집요하고 노골적이야. 예를 들어볼게.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사실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너무 다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계좌 까고 뭐 하고 이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뭐가 나오겠어요. 사실 수사의 목표는 사람일 거라고요. 유시민도 그렇고. 그니까 검찰은 지금 이제 저희도 있는 그대로 저는 진짜 하나도 생각 없이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친다면 유시민을 좀 치고 싶다? 이런 말을 마구마구 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마구 조른다고 해줄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기자는 겁을 주었어. 여권 인사의 관련성을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이 더 가혹한 수사를 할 거라는 압박성 발언들을 흘린 거지. 이런 말을 했더라고.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집?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구속되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최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불어주셔야 돼요. 대표님께서 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징역 14년에서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살릴 걸 살려야 된다. 뭘 살려야 되냐? 그런 것들. 가족을 살릴 것이냐? 지금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압박이 아니라 정신적 고문에 가까워요. 채널A 기자는 이렇게 잔뜩 겁을 준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주면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이 그런 힘이 있다는 식의 말을 했어.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 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겠지만. 하지만 이철 씨 지인은 끝까지 채널A 기자 말을 믿기 힘들었을 거야.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볼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자 채널A 기자는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고 그 검사장과 나눈 대화를 녹취했다면서 녹취록 일부를 직접 보여줬대.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모시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들려줬다는 거야. 그리고도 못 믿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채널A 기자는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직접 읽어주기도 했대. 채널A 기자가 검사장이 했다는 말을 읽어줬다는 내용 한번 들어봐.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검찰과 언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에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심지어 이 채널A 기자는 이철씨 대리인에게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 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는데 이 사람 말이 그 목소리는 정말 검사장 목소리가 맞더래. 이철씨는 지금 자기도 12년 대법원 판결받고 감옥에 있는데 세상에 재산도 더 뺏길 수도 있고 가족마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협박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래도 혹시나 이거 완전 사기꾼이고 완전 거짓말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철씨가 투자금 모집과 전혀 상관도 없는 송금 내역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대. 한마디로 채널A 기자가 말한 것처럼 검찰 수사가 착착 진행된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 이후 이철씨는 채널A 기자가 하는 말이 겁박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고 검찰과 보수 언론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고 한마디로 거대한 음모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대. 당연하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말이야. 자, 그러면 이철씨 주장만 말하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나온 채널A의 반론 그리고 MBC의 제 반론까지 말해줄게. 채널A는 3월 31일 저녁 종합뉴스에서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이철씨가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내서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4월 1일 MBC는 검찰과 딜을 칠 수 있다는 말을 꺼낸 건 채널A 기자였고 그냥 있으면 가족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도 여러 차례 녹음했음을 강조했어. 또 채널A 앵커는 채널A 기자가 이철씨 대리인을 만나 신라젠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 22일에 알게 됐다고 했거든. 그리고 이철씨 대리인에게 3월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고도 말했어. 하지만 채널A 기자는 이보다 12일 앞선 지난달 10일에 이미 이철 전 대표 측에 이와 다른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뭐라고 보냈냐고?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거야. 녹취록에 등장한 현직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취재진에게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대. 그래서 MBC가 내린 훌륭한 결론은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이다. 만약 검사장의 해명처럼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돼서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 채널A가 방송사 재승인 보류 중인 거 알지? 그나마 점수는 아주 잘 나왔어. 이런 엉망인 방송사의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천천히 더 집요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현실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은 채널A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편성 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만약 방통위가 저 점수만 근거로 해서 4월 21일 채널A 재승인을 해준다면 앞으로 4년이나 채널A가 계속 저 따위 사기 방송을 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채널A의 앵커 멘트에서는 그야말로 꼬리를 톡 자르려는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어. 채널A는 이렇게 말했어.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웃기지 말라고 해. 누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어. 일개 기자 혼자서 쇼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자 하나 징계할 테니 그냥 지나가자고? 어디서 능구렁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방통위는 똑바로 알아야 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번 사안을 보고도 어영부영 재승인을 해준다면 그런 방통위는 우리나라에 필요 없다고 봐.